걸리는데 이제 올해 지나가고 야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에이, 더 하겠지 쉽지 뭐. 않겠다. 네. 지방선거도 있으니까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연장 되겠지 하는 분위기가 많다가 100일 남겨놓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SNS를 네. 통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있고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 팔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무지무지합니다. 진짜 3주택 이상이면은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10억 남으면 8억 세금 내고 2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2억도 남는 돈이냐 그동안 대출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처음에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내고 취득세는 물론 필요 경비로 빼주긴 합니다만 네. 종부세는 안 빼줍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 손실입니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러면 팔아야 되니까 이제 매물을 내놓는데 네. 아직은 시간이 5월까지는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설 추석이 있으면 네. 아유 명절 쉬고 고민하자. 라는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강남 쪽은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매물이? 있고요. 매물이. 그러면 제가 현장을 잠실이나 이런 쪽에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금매가 나오더냐. 소장님 잠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잠실이 저는 모니터링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잠실 보이죠. 서초구 그래요?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뭐 약간 사실 사치제 느낌이고. 사실 60억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는 게 그게 뭐가 뭐 의미가 궁금하겠습니까? 있겠어요, 그게. 근데 또 너무 노원구로 가게 되면 약간 노원구는 사실 매물이 줄었습니다. 너무 오히려. 노원구는 뭐예요? 너무 북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매물이 줄었고요. 강남 네. 3구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전문직이나 좀 괜찮은 분들이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지역 또 재건축을 통해서 표본이 많아요. 한 2만 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표준화된 표본이 많아야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잠실을 가게 되니까 금매가 조금 나오는데 예를 네. 들자면 28억 5천인데 뭐 5천 깎아서 28억 정도 또는 급하다 급해. 아파트에 따라서 앞동과 뒷동이 있으면 앞동이 로얄동이거든요. 네. 조금 비싼 1억 정도 비쌌는데 뒷동 가격 정도로 내놓는데 지금은 그 정도 분위기고요. 설 지나고 아마도 시간이 5월 9일이면 계약까지거든요. 네. 이게 잔금까지면 마음이 더 급해요. 그렇죠. 그러면 5월 8일 계약해도 되고 5월 9일 계약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4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아마 금매물 호가가 더 내린 금매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물량이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진 않는 것 같고 집주인들도 반응을 보고 설 지나 눈치 좀 계속 보시겠군요 사람들이. 옛날 우리 그 대학교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력고사 같은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원서 밀어넣을 때 눈치 작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눈치 안 보고 그냥 딱딱 집어넣죠. 대학 들어갈 때도. 저도 눈치 보고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확실히 시장에 시그널 준 거고 시장은 아마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우리 김원장 기자님은? 어려울 점 아니에요. 반대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네. 5월 9일까지 집이라는 게 파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먹어도. 그 계약까지도 쉽진 않다. 왜냐하면 또 사려는 분들 대출 기조도 묶여 있고 네. 또 실입주에 해야 돼서 그래서 전세로 깨지고 계신 분들은 전세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 전세를 세입자 준 그다음 사람들. 지금 산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 서울은 다 토지거래가 서울은 다 서울 토지니까. 전거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새로 사는 사람들 무조건 들어와야 돼. 무조건 입주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등기 치면 4개월 그럼 안에 거기 살던 전세 허가받아서 들어가야 돼. 세입자들이 나가주시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 보통 2 플러스 2년인데 네. 한 1년이 남았다면 저희가 집을 팔게 됐는데 토호제 때문에 새로 집 사신 분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뭐 이사 요금 한 1,000만 원이라도 내드릴 테니까 나가주신다면 저쪽이 계약한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은 늘 뭐 제도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자, 2017년부터 이제 진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하면서 집을 파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과합니다 해서 이 중과세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양도세는 6에서 45인가? 46까지 네, 45. 내죠. 45까지 내는데 집이 2채 있어? 근데 안 살았어? 그럼 이건 돈 벌려고 집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럼 20%를 거기다 더 얹을게요. 음. 3채 이상 있어요? 그럼
이건 뭐 가봐도 확실하네요. 획기적인 네. 거죠. 돈 벌라고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6에서 45에 30%를 더 얹어줄게요. 거기에 지방세 얹으면 이제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2%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리스크를 안고 산 거 직접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시장 경제하면서 80%를 세금으로 떼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쪽 시각에서 보면 근데 왜 서울은 지금 분명하게 다주택자는 나쁜 거라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정책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당신이 그걸 알면서 중과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 4년 동안 유예해 줬는데 그동안에 팔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80%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주장이 저는 정말 반반씩 엇갈릴 것 같긴 해요. 그동안 그만큼 기회를 주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네. 안 팔아놓고 근데 왜 제가- 이제 와서 징징대냐. 근데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과세 합니다 할 때 이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거의 1년 전에 중과세 조금만 유예해 주세요라고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후보였어요. 그래서 뭐 김부겸 총리랑 당정협이 막 미뤄지고 그래 약간 불협화음이 났어요. 이 대통령 굉장히 현실주의자잖아요. 네.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주자. 그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나갈 시간을 주자. 그래야 이 진짜 대통령 매물이 생각이 나올 바뀌었어요. 테니까. 이동수는 바뀌었는데 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진보 정권에서 이미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세게 세금으로 밀어붙여서 안 됐는데 또 대통령이 또 시도한다. 또 안 될 것이다 그러는데 약간 결이 달라요. 이번에는 정말 그때는 자 1년씩 1년 더 줄게요. 네, 그때까지는 팔세요. 중과합니다. 우리 중과 제도 다 만들어놨고 시행됩니다.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정말 굉장히 세요. 끝. 예. 그리고 뭐랄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 안 팔 거면 내가 볼 때 분명 이건 시행돼. 5월 9일 지나면 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 네. 그분의 캐릭터도 이거 물러나지 않아. 예. 분명히 시행되는데 생각할 시간도 없어. 당신 세금 많이 낼 거면 지금 나가면 당신 10억 벌었으면 5억 정도의 세금 낸다. 1주택자면 2억 정도, 2주택자면 한 3, 4억 정도 내는데 몇 달 지나면 기회 없어라고 분명한 시그널을 줘서 네.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정말 이건 시장의 승리냐 아니면 정책의 승리가 될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죠. 이제. 근데 만약에 어떤 집주인이 야 이번 정권에서 집하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 다음 정권 바뀌면 또 그때 양도세 좀 유예해 주겠지. 요 생각하고 버티면 그러면 보유세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7월쯤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나올 건데 예. 그때까지 지금 서울 집값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네. 서울이라는 것도 제가 늘 강조도 하지만 음. 사실 오르는 데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25개 구가 네, 있는데 네, 여전히 네, 네, 11개 구는 4년 네. 전보다 집값이 내렸어요. 예. 그런데 집값이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이게 계속 간다.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문제는 옆으로 번지는 게 문제거든.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 카드 꺼낼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정부로 이야기한 것처럼 난 갖고 있을래. 뭐 세금도 비싸게 받는데 나 정권 바뀔 때까지 갖고 있을래 하는데 보유세가 이게 아무리 점진적으로 올린다 해도 집값도 따라 올라가면 네. 세율을 안 올려도 이것저것 장치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8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다, 1200만 원 나왔다 이러면 부담이 되죠. 그 집값 오르는 게 더 그래도 폭이 클 테니까 아무리 세금이 커봐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요. 예. 우리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양도세나 뭐 이런 공급 문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예. 서울의 요지에 집을 사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정프로나 나나 김민만 소장이나 우리 최 기자나 다 압구정 현대를 갖고 싶잖아요. 근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맞는. 예. 그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하면 더 갈 거라는 거는 믿음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유리해요. 그럼 선진국은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은 왜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느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영국 굉장히 높은데 다주택자가 두 채 이상 사면 150만 파운드 이상이면 17%를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요? 30억 주택 사면 뭐 5억 원을 취득세 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주택자를 힘들게 할까 선진국은? 예. 너희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 런던 아니고 밴쿠버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어디든 다 올라. 주택은 부족해. 너희도 좀 부담해. 너희도 시세 차익을 올리잖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10년, 20년 하다가 이제 30년째 안 팔아. 공급이 안 나와. 공급이 안 나오니까
새로 지어야 돼. 지을 데는 없어. 지을 데는 없어. 그러니까 짓는다고 말만 하고 잘 안 지어져. 정권마다 공급 대책을 화려하게 내놓지만 절반도 이행이 안 돼. 이 어쨌든- 모순이 계속 돼. 어쨌든 계속 사는 게 유리하네 그러면.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버티면 유리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 구조가 이제 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고 예. 뭐 지방에서 보게 되면 서울만 올라가고 서울에서 보면 한강벨트가 많이 올라가고 예. 이런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모든 경제학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좋은 지역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주든가 수요를 줄여주든가 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걸 현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질적으로 한 적어도 30년 동안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한 결과인데 뭘 방치했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에 뭐 빈 땅이 없는 거는 맞는데 아파트가 약 한 188만 채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네. 네. 서울 땅에 188만 채가 적냐 그러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부족하냐면 네. 수요가 과잉이기 때문이죠. 네. 수요가 넘쳐요. 지금 또 아마 신학기 되잖아요. 또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지방에서 또 많은 젊은 수요들이 가구 분화해서 올라올 겁니다. 예. 그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게 되면 수도권에 또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좋은 백화점도 있고 좋은 학교도 대학교도 있고. 있고 학교도 있고 인프라도 좋고 문화도 좋고 한강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이 좋은 나라에 좋은 지역에 압구정이나 강남은 거기서 더 좋은 데인데 여기가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모든 돈이나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해결하기가 세금 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됐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집값 문제 반드시 잡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안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보유세 올리는 거 오케이. 좀 부담은 늘어나야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예. 주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도 아마 밸런스를 맞출 거예요. 보유세가 높아지면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좀 내려줘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보유세 올리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양도세라도 좀 취득세라도 내려줘야 돼. 다 중과세예요. 그러면 자 팔고 싶어요.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나 팔고 싶어. 3주택인데 물론 5월 9일까지는 팔아라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82.5% 내고 팔까? 저는 못 판다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고 봅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뭐 금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5월 9일 지나면 이제 매물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니까요.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카드가 나올 겁니다. 야, 압박을 줘요. 야, 너 팔아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버티는 자와 정부의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개인들은 이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전략을 할 겁니다. 강남 한 채, 강북에 한 채 있으면 강북 집을 팔고요. 네. 서울집 한 채, 경기도 한 채 있으면 경기도 집을 팔고요. 네. 지방집 있으면 지방집을 팔 겁니다. 어떻게든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갈 겁니다. 아, 강유정 대변인처럼. 어떻게든 아니 그게 현실적인 전략 내놨다는 아니겠습니까? 거예요. 네, 내놨다는 거죠. 용인 춘추관장도 내놨고. 네, 용인 집을 아마 판다고 내놨던 거죠. 강남집을 팔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집은 심리적으로는. 안 파는 또 거. 국민들이 볼 때는 도 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자 여기서 답을 줬잖아요. 네. 용인집이 있고 강남집이 있으면 용인집을 팔더라는 거예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아. 우리 국민들도 따라가야죠. 예. 그러다 보면 저는 한강벨트는 더 똘똘하게 더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주지 말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이겠대요. 네. 수원에 살면서 강남에 전세 준 사람은 수원집을 정리하든지 네. 팔고 이제 강남으로 또 들어와야 이사 되고. 가야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들이 사는 동네가 되지 집주인들이 않을까. 다 같이 사는 동네가 된다. 이게 패널 선정이 잘못됐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 김만 소장님을 여러 번 방송해 봤는데 우리 둘이 생각이 같아. 예.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간 절약되고 좋죠. 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를 좀 줄여줘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런 생각을 비단 저희 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의 관점,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소득도 아닌데 단지 거기에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5억, 10억씩 지금 강남이나 잠실이나 여의도 뭐 재건축 단지 10억 이상 오르는데 너무 많거든요.
그걸 그냥 가져간다는 건 그거는 불공정한 거야. 그 과세를 해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고해 놓은 거잖아. 라는 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참 논리적으로 안 통할 때가 많아서 네.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는 선진국처럼 점진적으로 올려가되 양도세 좀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선진국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켜봐야겠고 네. 지금 공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특히. 뭐 지금 수도권은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미분양이 넘쳐나니까. 네. 그럼 서울에 지금 아파트 180만 채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이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320만 채, 380만 채 이렇게 하는데 그 통계가 왜 바뀌냐면 그건 주택. 다가구 때문에 그래요. 다가구라는 게 한 집에 집은 한 채인데 통계적으로 그 안에 5가구도 평균적으로는 5.2가구가 살아요. 아, 빌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그게 380, 390만 가구까지 돼요. 네.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중 절반이 아파트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는 주택과 연립 빌라 다세대인데 주택 수는 별로 없으니까 빌라가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집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노태우 정부 때처럼 정말 집값이 부족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 전세 쫓겨나고 정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연탄불에 뭐 정말 안타까운 비극을 안고 그런 35년 전하고 지금 정말 집이 부족하냐. 주택이 부족하면 연립 다세대 집값도 올라야죠 서울에. 연립 다세대 집값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역세권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파트만. 우리는 집을 원하고 집이 부족한데 집값이 오를 집이 부족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집을 사고 싶어. 우리는 그냥 집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값 오르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내 가족들하고 안락하게 정말 따뜻하게 평생 살고 싶은 그렇게 집 살고 이거 아니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그래도 오르면 좋지. 오름 좋지. 나도 오르고 싶어. 왜냐? 오르면 좋죠. 그들은 10억, 20억, 30억씩 오르는 걸 사실 그들이 많지도 않아. 근데 언론이 매일같이 그걸 증폭시키니까 네. 나도 사실은 오르고 싶어. 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열심히 저축했고 네.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일했고 그런 욕구인데 그 욕구를 어디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안 되거든. 예를 들어 내가 맨날 선진국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선진국이 뭐 답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런던 집값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하고 소득이 비슷한 뭐 멜번이든 시드니든 마드리드라든지 밴쿠버라든지 이런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다 집값 오르고 공급 다 부족해.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구글링을 해보세요. 연간 신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많아봤자 4만 가구 이 정도 돼. 정말 파리는 이제 그랑파리라 그래가지고 파리 주변을 우리 수도권처럼 엄청 키워서 한 5만 8천 가구 막 때려 붓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럼 왜 선진국은 이게 잘 안 될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2030년까지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는 화려하게 세워놨는데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아디스아바바 이런 나라.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도시가 갖춰주고 소득이 그만큼 됐는데도 너무너무 집을 갖고 싶은 거야. 주택 보급률도 60% 정도 돼서 선진국 진짜 우리보다 소득이 4배 높은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65% 70%고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주택 보급률이 안 올라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 올라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만 빼면. 근데 우리는 언론도 그렇게 말하고 집이 부족해 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면서 그러면서 요지에 살고 싶으니까 주택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렸는데 정작 정프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을 땅은 없거든. 그럼 지을 땅은 어디냐?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 신도시 택지예요. 그 신도시 택지를 벌써 몇 년 전에 3기 신도시 택지를 지정했어요. 안 팔려. 남양주 왕숙도 안 팔려. 건설사들이 집이 부족하다며 그럼 팔려야지. 건설사들도 땅을 샀고 심지어 건설사들이 분양받은 땅조차 몇 년째 분양을 안 하니까 정부가 그거 다시 계약금 돌려주고 회수해서 우리가 시행할까 이러고 있어요. 수요도 없는데 집이 부족해만 하고 있는 거야. 집은 정작 부족하죠. 안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부족해. 더 지으면 좋아. 우리도 압구정 현대 가고 싶잖아. 압구정 현대 더 지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꽂혔어요 압구정 현대? 더 들어가면 좋겠어. 그렇지만 과한 면이 있어요. 과한 면이 있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공급을 하면서 수요도 적당히 누그러뜨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저는 과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진국만큼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유세 역할을 할 올려가는 수 게 있다. 그나마 답이 아닐까.